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기 신도시 3차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됐죠. 그래서 요 발표한 곳에 대한 투자 순위 1, 2, 3위에 대해서 한번 선정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정부는 이 3기 신도시 3차 부분을 왜 이렇게 빨리 좀 발표를 했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면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 지역에 한해서 약간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부동산 가격을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급하게 좀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한국감정원의 4월 시도별 가격지수 변동률인데요. 여기서 빨간색 테두리로 된 노란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지역인데요. 2019년 1월 달에는 마이너스 0.20, 2월 달에는 마이너스 0.19, 3월 달에는 마이너스 0.22, 4월 달에는 마이너스 0.18이라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지수가 이 하락하는 폭이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급매물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다소 는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죠. 이런 상태에서 5월 달에 만약에 통계가 이 가격 지수가 하락폭이 더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거나 아니면 행여나 플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은 확실하게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좀 표시하는 차원에서 좀 더 발표가 일찍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계 신도시 30만 호인데요. 2018년 9월 달에 3만 5천 가구, 2018년 12월 달에 발표해서 15만 5천 가구, 그리고 2019년 5월 7일, 오늘이죠. 고양 창릉 등 28곳을 발표를 해서 11만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죠. 그래서 총 가구 수가 30만 호를 이렇게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도시의 개발 방향인데요. 제일 먼저 이 서울 도심하고 30분 이내 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자족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그 속에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벤처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뭐 창업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는 등 즉 일자리가 있어야지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자리는 없고 그냥 신도시만 개발했다 하면 그거는 뭐 베드타운밖에 안 되니까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둔다는 거고, 나머지를 보면 뭐 자녀 키우기가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 요건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운 말이다. 미사오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신도시 개발 방향의 핵심은 서울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냐, 요 두 가지가 포인트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고양 창릉, 또 부천 대장, 또 중소규모 해가지고 총 11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 창릉을 보면 우리가 면적이 813만 제곱미터고 호수로 하면 3만 8천 호, 그리고 부천 대장을 보면 면적으로 보면 343만 제곱미터고 호수로 보면 2만 호, 그리고 중소규모의 도심 국공유지 또는 유휴 군부지 등을 26곳을 이용해서 5만 2천 가구를 공급을 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총 개수가 이제 11만 가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고양 창릉하고 부천 대장인데요. 먼저 동그라미 맨 위에 있는 1번이죠. 고양 창릉 요 지역에 3만 8천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천 대장에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뭐 특이한 거는 2번을 놓고 보면 부천 대장에 2만 호인데 미리 인천 계양에 17,000호가 미리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포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과 남쪽에 이렇게 좀 포진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미리 1번과 2번 중에
어디 위치가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미리 답을 정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2번보다는 1번, 즉 고양 창릉 38,000호가 투자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미리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중소규모인데요. 이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입니다. 우선 서울의 19곳에서 1,517호를 공급한다는 건데요. 요거 보면 뭐 세대수로 보면 뭐 250호, 뭐 30호, 60호, 뭐 140호, 뭐 이렇게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게 서울 지역에 만세대 공급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택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해가지고 막 짜내가지고 억지로 1,517호를 만들었잖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든다는 거죠. 뭐 이 중에서 눈여겨보는 지역은요, 3번 대방동 군부지 1,000세대, 그리고 7번 구의자양 재정빈 촉진 1 1,363세대, 그리고 8번 사당역 복합한성센터 1,200호. 물론 정부가 짓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또 많이 공급해 하겠죠. 하지만 요 세 군데 중에서 만약에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런 지역은 한 번쯤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이 경기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뭐 안산 장상부터 뭐 수원 당수 2, 또 뭐 용인 구성역, 또 광명 태코노가 있죠. 요 중에 눈에 들어오는 지역은 역시 24번 용인 구성역 11,000세대, 그리고 25번 광명 태코노 4,800세대. 요 라인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고양 창릉인데요.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대죠. 그래서 면적 보면 813만 제곱미터고,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니까 자족 용지로 135만 제곱미터, 즉 41만 평을 이제 자족 용지로 또 업무 시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판교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고양선이라는 새로운 지하철을 하나 신설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전역부터 향동지구,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에 한 세 군데 역이 또 들어서고, 화정지구, 또 대곡역, 고양시청으로 가는 요런 라인을 해서 이제 지하철이 신설되겠다. 그래서 고양선이라 그런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고양 창릉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향동지구, 원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지하철까지 개통이 된다면 오히려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부천 대장지구인데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대에서 약 104만 평의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뭐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부천의 대장지구, 그리고 마곡지구를 이어서 이 서부권에 기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지하철이나 전철이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보는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안산 장상인데요. 뭐 221만 제곱미터 해서 13,000호를 짓겠다라는 건데요. 핵심은 또 요거죠. 안산하고 여의도로 가는 요 신안산선 있지 않습니까? 요 노선을 변경해서 안산 장산역, 즉 새로운 지하철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을 좀 좋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산 장상역에서 여의도까지 뭐 30분 내로 도착이 되고, 또 광명 서울, 또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사당역까지 30분 내로 도착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보면 용인 구성역인데요. 뭐 핵심은 이거죠. 뭐 GTX A 노선이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15분 내에 도착을 할 수 있다. 요거 자체만 해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이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여 강남역까지 30분 정도 걸리다라고 본다면 아마 이 GTX-A 노선 요 부분에 대해서 완공이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이
요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안산 신길 2하고 수원 당수 2인데요. 그냥 이렇게 뭐 7,000세대, 5,000세대를 이렇게 짓는다라고 뭐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택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개시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2019년도 5월달인데요. 바로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급을 빨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급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요것 또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주택 시장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후보지를 상시 관리하겠다. 요 말이 저는 제일 무서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택에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는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 집값 안정화에 뭐 하겠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죠. 요 3차 발표로 놓고 투자 순위 1번, 2번, 3번을 정한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용인 구속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핵심은 여기지 않습니까? GTX-A 노선 바로 연결이다. 11,000세대.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본다면 고양 청릉의 38,000세대죠. 고양선, 즉 지하철이 신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46만 평 중에서 자적 용지, 즉 업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양 창릉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본다면 아직 구체적인 발표,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요 지역에도 관심을 한번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 중소규모 개발 계획 중에서 1,000세대 이상 되는 규모 중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역, 요 지역에 관심을 가진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좀 그나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